캄캄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 급박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바람의 장난은 아닐 것입니다. 소리가 더 선명해질수록 방 안을 감싸고 있는 공포가 더욱 생동감 있게 느껴집니다. 방금 전까지 공포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디오다티 저택에 있는 몇몇에게는 더욱 큰 공포가 몰려오겠지요. 수발을 드느라 공포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한 펠릭스는 그들이 나누는 무서운 이야기를 놓친 것을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현실에서 공포와 마주하게 생겼네요. 어찌 보면 좋을 수도 있겠네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사라지고 그제서야 펠릭스는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조금은 두려웠지만 하인인 그에게 도망을 가거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는 없었죠. 강한 바람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미동도 않는 문을 억지로 열었을 때 펠릭스가 마주했던 것은 뭉툭한 무언가였습니다. 그의 발치에 걸려있던 사람의 몸뚱이 같은 거였죠. 자세히 쳐다보니 한 소녀가 웅크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급히 소녀를 부축해 방 안으로 들어왔지만 소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이 멎었나 봅니다. 살리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포기하고 있던 찰나에 메리 부인이 나서서 간절한 어투로 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따뜻하게 해주면 다시 생기가 돌아올 거예요. 저 또한 딸을 잃었었는데 그 아이를 꿈에서 따뜻하게 해주니까 살아났단 말이에요. 딸을 잃었던 모성애가 발동해서였을까요? 연거푸 허무맹랑한 소리를 늘어놓았지만 누구보다 간절히 아이가 살아나길 바라며 따뜻한 난로 앞에서 아이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거짓말처럼 몸을 바르르 떨더니 뒤집어진 소녀의 눈동자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놀랐죠. 정확히 말하면 비명 같은 환호성을 질렀죠.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살아난 소녀가 이 방에 있는 누군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소녀를 살리려고 노력한 메리 고드인 양을 말이죠. 한참 뒤에야 소녀를 알아보는 메리 고드인 양.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니? 잃어버린 동생을 찾으러 왔어요. 제발 동생에게 데려가 주세요. 두서없이 동생을 찾기 시작하는 아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승의 길을 다시 찾은 지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동생부터 챙기다니 요 근래 보기 힘든 따뜻한 형제를 갖춘 아이였습니다. 정신을 차린 이 소녀의 이름은 리지 애플비. 스위필드에 살고 있는 한 목수의 딸입니다. 지친 그녀의 허기를 달래주기 위해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순식간에 그녀는 그 음식을 해치웠죠. 그리고 쉴 새 없이 동생의 안부를 묻습니다. 메리에게 말이죠. 그녀의 말인즉 스위필드 옆에 에덴 코트에 방문했던 메리가 자신의 동생을 데리고 해협을 건넜다는 것이었습니다. 메리는 황당하듯이 말합니다. 어머, 얘 너 참 웃긴 애구나. 내가 한 아이를 입양한 것은 맞아. 데리고도 왔지만 그 아이를 구하라고. 네 동생이라는 증거라도 있니? 제 동생이 구하라고 얘기했겠죠. 제 동생 말이 항상 사실을 말하지는 않아요. 이와 동시에 리지는 자신이 여기 오게 된 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 시작이 스위필드를 지나갔던 이상한 별, 혜성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거든요. 리지의 가족은 스위필드에 있는 여느 가족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마을 축제가 있는 시기라 더없이 즐거운 하루를 만끽하고 있었죠. 그날 리지와 그녀의 친구 머시 또한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밤이 될 때까지 말이죠. 한참 시끄러운 축제 현장 위로 별이 하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낭만적이지도 못할 장면을 스위필드의 사람들은 달리 해석하고 있었죠. 모두들 이 별을 보고 단 하나의 생각으로 의기투합하고 있었습니다. 별이 떨어지면 불행한 일이 닥칠 거야. 맞아, 불행한 일이 닥칠 거야. 마을 사람들 마음에 있던 미신이었죠. 특히 리지는 별로 이 사건을 마음에 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풍우가 치던 밤, 벼락이 하늘을 갈라놓던 그날, 리지에게 불행이 닥쳤거든요. 에덴코트에 이사온 과학자의 부탁으로 아버지는 집을 비운 날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부탁했던 소머리를 리지와 펫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니다. 거센 폭풍이 있는 날임에도 어머니는 기어코 소를 몰자고 했습니다. 별일 없을 줄 알았던 그들 가족에게 불행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우렁차게 내리치는 천둥에 맞았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죽었지만 리지는 그날 이후로 꽤 긴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약 2달간 말이죠. 그녀가 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 곁을 지키고 있던 것은 그녀의 귀여운 동생 팩이었습니다. 잠에서 깨는 이를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척을 해봤지만
머지않아 리지는 자신이 앞을 못 본다는 것과 동시에 어머니의 죽음까지 알아차리게 되죠. 어머니의 죽음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한 리지였지만 가족은 그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고집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눈이 멀게 된 리지였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은 리지. 자신의 일상을 찾기 위해 다시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가려고 노력하는 중이었습니다. 친구와 그리고 팩과 함께 어머니의 묘비를 찾아갔을 때 누군가가 어머니의 묘 앞을 서성거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리지는 앞을 못 보니 동생이 알려주었던 것이겠죠. 묘비 앞을 서성거리던 남자의 이름은 월튼, 에덴 코트로 이사온 과학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머니와 무슨 사이길래 어머니의 묘비로 찾아왔을까요? 궁금증이 정말 많은 아이들, 호기심이 생기면 꼭 해결해야만 하는 아이들인가 봅니다. 어머니 묘비 앞에 있던 월튼 씨에 대한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에덴 코트에 찾아간 아이들, 그리고 직접 그들을 만나겠다고 월튼의 하인들 앞에서 행패를 부립니다. 그 와중에 월튼 씨 댁으로 죽은 돼지 시체를 가져다주는 아이잭 블레이크를 만나게 됩니다. 아이잭 블레이크는 머시가 좋아하는 아이 중에 한 명이죠. 동시에 유리병 안에 든 동물들을 옮기는 하인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과학자인 것은 알았지만 죽은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는 생각이 어린애들의 시선에선 납득이 가지 않나 봅니다. 어린아이들의 궁금증이 채 풀리지 못하고 대려 그 집에서 쫓겨난 후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과 혹시 연관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그날 리지는 잠에 들지 못합니다. 정확히는 선잠에 빠지죠. 그녀의 마음속 한켠에는 아직도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잠시나마 어머니를 보게 될 줄 알았는데 환경이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깨게 되었거든요. 싸늘한 새벽 공기를 타고 들짐승의 냄새가 풍겨옵니다. 무언가가 리진의 집의 울타리를 침범했습니다. 리진은 그 짐승을 쫓기로 합니다. 보통 몸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정말 컸거든요. 비록 앞은 보이지 않더라도 촉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동물이 월튼 박사가 있는 에덴 코트로 향하고 있음을 말이죠. 과거의 경험으로 당도한 에덴 코트. 월튼 박사의 성 안에서는 분주한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다름 아닌 월튼 박사와 박사를 하대하는 어떤 여자의 고성이었는데요. 그들은 뭔가 실험에 관하여 논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난번에 본 유리병 속에 있는 개들과 관련이 있었나 봅니다. 그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대화의 주체가 월튼이 아니라 월튼을 하대하는 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프랑키 부인, 그녀가 배우였다는 것이죠. 그녀가 에덴 코트로 이사온 바로 그 과학자였습니다. 적잖이 놀라는 순간이었죠. 그들이 자신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라고 여기며 숨어 있었던 리지. 불쌍한 리지. 그들의 이야기가 끝난 후 몰래 그 장소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리지 곁에 다가온 누군가가 그녀에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지.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녔다간 네 동생이 위험할 줄 알아. 자신 때문에 동생이 위기에 빠지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월튼에게 매달려 동생은 잘못이 없다며 따졌지만 리지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간 후 가족 누구에게도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을 수 없었던 소녀는 최대한 조심히 자신을 단속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 밖에가 웅성거리고 있었죠. 누군가가 그녀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지인이었습니다. 그가 방문한 이유는 계속해서 사라지는 가축 때문이었습니다. 리지는 문득 지난밤의 들짐승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른 이를 범인이라고 지목하였죠. 바로 리지의 동생 팩을 범인으로 여기며 아버지의 창고를 보여달라고 협박하였습니다. 리지는 자신이 무단으로 에덴 코트를 방문하였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런 일을 벌였다고 추측하였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리지의 어머니와 리지에게 내린 저주, 즉 이상한 별의 저주가 그들 집안에 내렸다고 생각했기에 그들 부녀를 더욱 의심하는 눈초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완강함으로 위기는 넘기게 되었지만 리지의 가족은 더 이상 동네에서 환영받지는 못했죠. 이렇게 위기가 다시 한 차례 넘어갔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동생인 팩이 집에서 사라졌거든요. 리지는 분명 에덴 코트라고 생각했습니다. 팩을 찾아야 하지만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기에 혼자서 쓸쓸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눈보다 더 선명한 마음으로 에덴 코트로 향합니다. 반드시 팩을 찾고 말겠어. 꼭 같이 집으로 데리고 올 거야. 정말 팩은 에덴 코트로 납치된 것일까요? 그리고 프랑키 박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리지의 집을 방문한 짐승의 정체는 또 무엇일까요? 소녀를 둘러싼 미스테리, 과학자의 수수께끼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이상한 별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상한 별이라는 이야기는 작가 엠마 캐럴이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로부터 영감을 얻어 쓴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책을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학자 프랑키 부인은 프랑켄슈타인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작중에 등장하는 메리 부인은 리지에게 생겼던 일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해요. 스포일러 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들 모두 다 어느 정도 촉이 왔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떠드는 것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조금 독특하고 특별한 하루를 맞이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가 아는 이야기지만 뭔가 각색된 느낌을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줄거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